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6년 만에 찾아온 긴 추석 연휴, 꿈만 같았던 엿새간의 휴식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죠. 실제 오늘 하루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기차역도 공항도 크게 붐볐습니다. 먼저 무려 10만 명 넘게 쏟아져 들어온 인천공항부터 가보죠. 자, 정인아 기자. 네, 정 기자, 뒤로 보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해외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항 입국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족, 친구 등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전부터 지켜봤었는데요. 공항 곳곳이 입국하는 사람, 출국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17만 3천여 명이 공항을 이용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어린이날 연휴 때가 하루에 21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6년 만에 찾아온 황금 연휴라 특히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연휴가 끝나서 다들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고요? 네, 아쉽기도 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콕에서 파타야랑 두고 다녀왔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10월 9일 하루 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년 여름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휴 시작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미리 갔다가 인사드리고 연휴가 기니까 좀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네, 고속도로도 한때 많이 막혔는데 지금은 거의 풀렸죠? 네, 오늘은 평소 수준보다 오히려 차가 적었습니다. 저녁 8시 기준으로 서울까지는 부산에서 4시간 40분, 울산에서 4시간 10분, 대구에서 3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40분, 대전에서 1시간 50분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충남 보령에선 배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들 붙잡느라고 캄캄한 새벽부터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인 22명이 단체로 배에서 뛰어내려 4km 가까이 헤엄쳐 우리 땅을 밟았지만 모두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뭔가를 찾습니다. 30분 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묶어 끌고 나옵니다. 이어 또 다른 남성도 잡아옵니다. 오늘 새벽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뒤 항구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요리 감게나 어떤 아저씨가 이러면서 뭐해요? 나가 이랬더니 무엇이 헤엄쳐가 왔대요 이러는 거요. 배에서 내린 중국인들은 이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일부는 핸드폰을 버리고 계단이 있는 산책로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남성 21명과 여성 1명 중 21명은 항구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1명은 숨어 있다가 택시를 타고 경기도 안산까지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하면서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중국 쪽으로 돌아간 선박도 쫓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계속 추적이 불가하여 중국 해경국에 해당 선박 발견 시 납포 및 국제법에 따른 조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붙잡은 중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바다에 버린 핸드폰을 확보 분석해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저희는 지난 4일간 마르지 않을 줄 알았던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세계 곳곳을 돌며 쓸물이 사라지고 땅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물이 마르면서 물을 가진 게 곧 돈과 권력이 된 미국 서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입니다. 한때 이 길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8개 주에 물을 공급하는 미드 호수로 가는 길입니다. 60대 크리머 교수. 이곳에 처음 왔던 30년 전 기억과 지금 풍경은 많이 다릅니다. In the year 2000, this is where the water level was. The last 22 years have been drought years, and so the lake has dropped with water usage. 수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암벽 곳곳에는 흰색 태가 남았습니다.
지금 제 뒤 암벽에 있는 흰 띠를 욕조링이라고 부릅니다. 욕조에 물때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흰 띠를 보면 과거 이 호수에 물이 얼마나 차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수위는 55m가 낮아졌습니다. If it drops another 50 meters, California would have no water at what we call dead pool. If Lake Mead ever dries up, it will be totally dependent on groundwater. 지하수 사용에 제한이 걸린 상황. 지표수까지 확연히 줄면서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진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졌습니다. 100년 전 인근 지표수 사용 권리를 계약했던 이 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To build the dam and all the infrastructure. That's how the district was created, by the farmers putting up their land for collateral. Our water right gives us amount of water that we can divert off. 이제 물은 그 자체로 돈입니다. 지하수가 모자라고 지표수는 없는 지역에 돈을 받고 물을 공급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이제 남은 물이 빈부를 결정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라면 미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조차 지하수가 마르기 시작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이혜선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봄, 가을이면 가뭄, 여름이면 폭우가 반복됩니다. 내리는 비에 의지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기 연천에서 밭농사를 짓는 최일웅 씨. 지하수를 퍼올려 물을 대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와. 이 밑에 네. 지하수 펌프도 안에 이어놨는데 안 나와. 마당 곳곳 파봐도 물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40년 전부터 물을 퍼온 생수 공장을 탓합니다. 물을 갖다가 몽줄이 다 뺏어갔는데. 공장은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얻어먹어야지. 안 준다 소리 절대 못해. 생수 공장 측은 적정량을 퍼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취수 허가량이 하루에 1738톤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현재 하루에 한 720톤 정도만 취수를 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줄면서 이제는 계곡과 하천도 말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동생들이나 뭐 누님, 형님이나 주부를 큰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놀 정도로 물도 많고 이렇게. 지하수가 마르고 집안이 내려앉지만 우리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서야 남은 지하수를 측정하고 집안 침하 위험 지역을 예측합니다. 우리도 같은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연보에 숫자는 잔뜩 그림은 잔뜩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안 해.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지하수가 곧 부와 권력이 되는 현실.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